네, 안녕하세요. 서울유학 이민의 이민변호사 김남호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우선 졸업생 비자는 여러분들 이제 그 새로 법안이 나온 리지널 익스텐션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듀에이트 워크 스트림이라고 하는 졸업생 비자와 두 번째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라고 우리가 흔히 PSW라고 부르는 졸업생 비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요구사항들은 디테일하게 저희가 블로그 통해서 설명을 드려놨고요. 간략하게 두 스트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그레듀에이트 워크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요리, 자동차 정비, 용접, 카펜트리 같은 그런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즉 직업 교육 과정을 공부하고 난 뒤에 기술 심사를 바탕으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고, 졸업생 비자 기간은 1.5년이 되는 그런 졸업생 비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SW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학업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학업한 과정이 배철러, 즉 학사 학위 이상의 레벨일 경우 학사, 석사 리서치 그리고 PhD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 내가 마치신 학업의 전공과 무관하게 2년에서 4년까지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스트림을 뜻합니다. 여기서 2년에서 4년 이렇게 틀린 이유는 학사 과정이랑 마스터 코스웍을 마치신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 기간이 2년, 마스터 리서치를 마치신 경우에는 3년, PhD 과정을 마치신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가 4년까지 승인이 됩니다. 졸업생 비자는 기본적으로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비자 종류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수한 영향 덕분에 호주 정부에서 만약에 내가 학업을 호주 밖에서 마쳤을 경우에 호주 밖에서도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한 상황 내에서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졸업생 비자의 모든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주 밖에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호주 밖에서도 졸업생 비자가 승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업생 비자는 이제 본인이 메인 비자 어플리컨트, 즉 프라이머리 어플리컨트, 주 신청자로서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신청을 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졸업생 비자를 받고 난 뒤에 또 다른 학업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포스팅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패밀리 멤버, 즉 주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다면 내가 다시 주 신청자로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2주 전부터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셨던 부분인데요. 클리어하게 만약에 내가 주 신청자가 아닌 가족 한 명으로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면 내가 학업을 통해서 졸업생 비자를 주 신청자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생 비자는 기본적으로 석 달에서 한 넉 달 정도의 프로세싱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PSW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혹은 비자를 신청하자마자 승인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정확하게 졸업생 비자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코로나 이런 환경 하에서 졸업생 비자의 심사 기간은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레듀에이트 워크 스트림,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 그 다음에 카펜터, 용접 등을 마치신 분들이 흔히들 최대한 많이 브리징 비자를 끌고 가서 최대한 늦게 비자 승인되는 것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이민에서도 학생분들과 상담 후에 최대한 브리징 비자를 오래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5개월 안팎으로 그 브리징 비자를 가지고 있고요. 즉 한 비자를 신청하고 5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비자가 승인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브리징 비자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풀타임 워킹 라이트, 즉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리징 기간을 길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영주권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요리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학업이 끝이 나고 내 비자가 끝나기 직전까지 학업이 이미 끝이 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인 비자를 신청하면 브리징 비자 기간 동안에는 일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브리징 비자 기간에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학업이 끝이 나고 비자가 승인되는 동안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TSS 비자 신청을 위한 경력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189, 190, 491 기술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 풀 기술 심사를 진행을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그때부터는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딱 주어져 버립니다. 즉 내가 브리징 비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가 호주에 체류하고 영주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최대한 길게 브리징 비자를 가져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지금 5개월 정도 이상은 브리징 비자 기간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요즘 뭐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웹사이트 등에서 학생분들이 스스로 서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중에 제일 많이 시간 낭비하고 또 비용을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죄조회서 같은 경우에 크리미널 리코드 같은 경우에 내가 다른 나라에 10년 안에 1년 이상 체류했다면 모든 국가의 범죄 기록을 제출해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피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은 호주에서의 범죄 기록에 대한 리포트만 제출하면 됩니다. 즉 내가 한국에서 1년 넘게 살았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1년 동안 살았다 하더라도 캐나다나 한국의 범죄조에서는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는 서류 하나가 보험 서류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월 15일까지 학생 비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일하는 곳에서 빨리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졸업생 비자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내 학생 비자는 3월 15일까지 남아있어요. 즉 내가 오늘 졸업생 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나의 졸업생 비자 브리징은 3월 15일 이후에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3월 15일까지는 학생 비자 컨디션인 OSHC 학생 비자 보험을 반드시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비자를 내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내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쓰는 OVHC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걸로 오거나이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학생 비자 연장을 할 때 OSHC 즉 학생 비자 보험을 내가 4월 12일까지 예를 들어서 발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학생 비자는 3월 15일 날 끝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OVHC가 4월 12일부터 시작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 보험은 학생 비자 기간 있는 동안에만 밸리드해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만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학생 비자 보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월 15일 이후부터는 반드시 새로운 OVHC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졸업생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한테 이제 다시 재심을 하거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 비자가 왜 많이 거절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많이 거절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 비자를 많이 스스로 하셨던 분들이 졸업생 비자를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호주에서 여러 가지 비자 중에서 특히 졸업생 비자는 정말 특이하게 내가 신청하는 시점에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즉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부터 하고 브리징 비자가 나오면 심사가 되는 기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서류를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청 시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 서류들과 그런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범죄 경력이라든지 OVHC,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이 예인데요. 그런 서류들은 반드시 신청하는 당시에
비자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헷갈린다 그러면 모든 서류를 아주 다 구비한 상태에서 비자를 그냥 신청하시면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거절된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서류 부족, 신청 당시에 제공해야 되는 서류나 정보 부족으로 거절되는 이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특히 그레이주에이트 워커 스트림의 경우에는 기술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거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기술 심사는 졸업생 비자가 승인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심사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술 심사와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술 심사가 다른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클리어하게 이해하시지 못하고 비자를 진행했을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직업군을 선정해서 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이 특정한 직업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직업군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 거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술 심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명확한 이해를 마치시고 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 비자와 관련된 거절 사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서류와 정보 부족 혹은 기술 심사에 대한 잘못된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물어보셨던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졸업생 비자 종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요리라든지 용접, 자동차 정비, 카펜터, 페인터 뭐 이런 직업 기술 관련된 학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내가 졸업생 비자가 끝이 아니라 이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리징 비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엇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영주권까지 계획을 동반을 하시고요. 그 영주권까지 계획된 것을 실현되기 위해서 브리징 비자에 대한 심사 같은 것을 좀 딜레이 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상담은 저희 아래 온라인 상담 문의 패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졸업생 비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